다음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법조계 소식 준비했습니다. 제목은요, 김만배 극단 시도 왜 최측근 오늘 구속 기록입니다. 네, 대장동 수사팀이 대장동 범죄 수익 일부를 숨긴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최측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법원에서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 바로 화천대유의 공동대표인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었던 최우양 씨입니다. 네, 두 사람 대장동 수익금 약 26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 돈을 수표로 쪼개서 인출해두거나 이 수원 일대 부동산을 차명으로 구입해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치소에 있던 김만배 씨가 이 두 네. 사람에게 옥중 지시를 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두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 네. 김만배 씨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인 네. 지난해 10월에 이 대장동 수익금 400억 원을 이 배당금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돈을 송금받은 지 10분 안에 250억을 어딘가로 송금했는데요. 네. 이 검찰이 이 돈들의 향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의점을 발견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아니 수사를 받던 중에 지금 이 수사를 받던 중에 배당금이라는 굉장히 막 420몇 억이 정말 들어왔는데 이거를 지금 260억 정도를 지금 두 사람 취직한테 보냈네요. 김광선 변호사님. 예. 근데 이게 분명히 검찰이 지켜볼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못한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런데 이제 좀 약간 늦게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제 배당 물론 10분 만에 뭐 어디로 옮겨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우양 씨하고 둘이 이제 주고받고 돈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보는 시간이 이런 거예요. 천화동 1호가 네. 김만배 씨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본인이. 예. 그러면 김만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네. 김만배 거라고 한다면 왜 이 돈을 빼서 다른 데 돌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법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돈이 결국 범죄 수익으로 몰수나 추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돈을 빼서 이제 제3자한테 하는데 그 제3자 이제 전액적인 이제 최우양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표를 빼면 사실은 이걸 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사실은 쓰지 않고 보관을 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 아니면 이제 검찰에서는 추적하려고 해도 수표로 돼 있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본인 자체가 천화동의 1호에서 왜 대여금으로 빼가지고 이걸 이렇게 돌렸을까.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이 돈이 최우양이랄지 이런 자금 세탁을 해서 네. 결국 정진산의 김영 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간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걸 이제 추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천화동의 1호와 관련돼서 이제까지는 금고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천화동인의 이사 네. 이한성 씨랄지 최우양 씨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갑자기 긴급 체포돼가지고 영장 심사를 받잖아요. 네. 그럼 본인은 어떻게 보면 홀로 남는 거고, 근데 자금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상의하고 그럴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이제 압박감을 느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벌었던 돈 다 뺏기고, 그다음에 형까지 살해야 하는 그런 아마 생각에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보면은 뭐 420억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옥중에서 정말 지시를 해서 돈을 보내줄 정도면 굉장히 믿는 진짜 그야말로 최측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지숙 기자. 네. 대체 김만배 씨랑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길래 이 정도 큰 돈까지 보낸 걸까요? 네, 먼저 이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양 씨는요, 기자들 사이에선 일명 헬멧남이라고 불립니다. 이 김만배 씨가 구치소에서 나올 때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쓴 채로 등장해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네. 김 씨와는 20년을 알고 지낸 형동생 사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김만배 씨의 옥바라지를 해왔습니다. 이 최 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자신도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오. 예,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인물인 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는요. 네. 이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는 사실상 금고지기 역할을 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김만배 씨와는 성균관대 동문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 씨가 화천대유에 들어온 것도 이 대학 후배인 김만배 씨의 부탁이었다. 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 두 사람 아까 민주숙 기자 얘기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 이르면 오늘, 뭐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좀 있다고 봅니다. 높다.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수사가 어쨌든 초기라고는 하지만 네. 본격화되고 있던 와중에 돈을 굉장히 수상한 흐름들이 분명히 검찰에 의해서 포착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실상 이한성 씨 같은 경우에는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 옥중에서 본인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김만배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수상한 흐름과 관련해서 정당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를 못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상당히 있고요. 네. 최우양 씨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재판 과정에도 계속 뭐 방청을 했다라는 거죠. 뭐 회의 때도 변호인 사무실에서 같이 관여를 했다라고 해서 네. 굉장히 그 관여도 역시 높은 사람으로 보여서 이 흐름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영장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전망을 좀 주셨습니다. 사실 이 오늘 영장실질 심사도 심사입니다만 어제 굉장히 떠들썩했죠. 어제 민지숙 기자, 네.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정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참 이게 보니까 앞서 이 최측근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었나 봤더니 뭐 이한성 씨는 뭐 성균관대 선후배다 뭐 이랬는데 마침 또 이 김만배 씨가 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발견된 데가 성균관대 인근에서도 발견이 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이 김 씨 그제 저녁 이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 캠퍼스 인근에서 네. 이 피를 흘린 채 발견이 됐고 이 소식이 어제 전해진 건데요. 이날은 이 김 씨의 측근들이 체포되고 김 씨 가족들이 압수수색을 받은 바로 다음 날입니다. 네. 네, 이른 새벽에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해 목과 가슴 부위에 1.5cm 크기의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원래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대장동 관련 재판은 23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자산이 많이 동결되어서 실제로 이 대장동 자신은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된 상황 이것도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네. 실제 지금까지는 사실 별다른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아 왔거든요. 맞아요. 김만배 씨 과거 이 검찰 조사 과정의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선화동의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네, 하지만 김 씨 측근들이 체포되고 이 수사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최근에는 검찰 수사의 압박에 대해 주변에 많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네. 검찰이 뭐 자꾸 만들어내라고 한다, 압박을 한다, 허위 진술을 하든 자신이 아예 사라지든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김만배 씨가 검찰의 협박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네. 이 박찬대 최고위원 이야기 듣고 오시죠. 진술을 번복한 유동규 남욱과 달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온 김만배는 검찰 입장에서 볼 때 눈에 가시입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받아내려 김만배를 협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했는데 이렇게 협박과 조작을 일삼는 검찰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김만배 씨의 당일 행적을 두고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새벽 시간 자해를 하고도 이 10시간가량 차를 타고 다니고 이 변호사와도 수차례 통화를 하는 등 이 병원까지 가기 전 과정에 좀 의문이 제기된 건데요. 이 자해 후 이 20시간 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자해했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좀 의식이 또렷했다는 점 등이 좀 의문의 좀 이유로 좀 짚어지고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좀 전략적 움직임이 아니냐, 자해 소동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정치권에서 있었거든요. 민주당 조응천 의원 반응이 있었는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금방 후회를 하고 그걸 단념했던 건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그래서 이건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 저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알거지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시그널.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고심을 하다가 그러니까 전 딱 보는 순간 이걸 어쨌든 갈등이 좀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변호사를 불렀다고 하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 4명이 이미 세상을 등졌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최종 책임자였던 당시 시장으로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고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의혹과 해석에 대해 김만배 씨 변호인들은 오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자해한 뒤 한참 지나서 전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네. 그 전에 이미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극단적 시도를 암시하는 발언들을 했고 네. 이날도 이 변호사들이 먼저 걱정이 돼서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가 겨우 연락이 닿은 상태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대장동 의혹에 연루되면서 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만 벌써 이 4번째입니다. 네. 이 지난해 12월 유한기 전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개발본부장이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이 극단적 선택이 첫 번째였죠. 네. 이어서 뭐 유한기, 김문기, 뭐 유동규 이렇게 네. 이 김만배 씨까지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 비슷한 상황이 이 수사 과정 중에 4번까지나 이어진 이 상황에 이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김만배 씨의 어떤 극단적 선택, 뭐 자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뭐 일각에서는 검찰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응천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후회하고 그만두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외부에 좀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 않나 싶어요. 메시지라면 무슨 메시지일까요? 그건 이제 본인에 대한 압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이제 검찰에 대한 메시지죠. 네. 내가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내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네. 이제 그런 취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유동규 씨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한 걸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석방이 되면서 마음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전의 진술과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까지 했는데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양쪽에 대한 메시지예요. 검찰 또는 아니면 이재명 측인 정진상이나 김용희다란 그 두 가지 어떤 함축적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네. 짧게 말씀드리면 네. 김만배 씨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거에 저는 박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동규가 검사하실 때 김만배 씨 만난 적 있으세요? 저는 만나진 않았어요. 근데 네. 이렇게 대장동 사건 이후에 쭉 하는 네. 행태를 보면 네. 굉장히 어떤 정치적 감각이나 정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촉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요거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신변에 위해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려는 건데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검찰이 어떤 생각을 하냐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면 또 시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풀어져 있는 상태가 본인의 생명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이 뭐 다시 별건 구속을 해달라고 할지 의견서를 낼 때도 네. 신변 김만배를 위해서라도 구속이 필요하다 네. 이런 의견을 개진하면 사실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사실 이게 검찰이 판단하기 나름인데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